진태석이 수갑을 찬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중 진짜로 안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진태석에게 스문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을 때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판을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스문의 시간은 살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게 묶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일을 가는 공난숙,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고 무너진 세미, 그리고 모든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야 했던 정원. 오늘 이야기는 수갑 이후에 시작된 진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구치소 안공기는 늘 비슷합니다. 차갑고 눅눅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공난숙은 그 공기 속에 앉아 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지만 손가락 끝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난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습니다. 자기를 이 안에 집어넣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진태석. 난숙은 속으로 수없이 그 이름을 되냅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는 걸. 자기를 가둔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도 같은 문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걸. 난숙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일을 갑니다. 여기서 나가면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시각 주하늘은 구치소를 나옵니다. 하늘의 얼굴은 지쳐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하늘은 차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앞유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시간.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늘은 결심한 얼굴로 차를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진태석을 직접 마주할 생각입니다. 진태석은 하늘을 보자마자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한 얼굴을 합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스문의 시간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 태석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비웃음입니다. 동시에 여유이기도 합니다. 태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합니다. 결국 시간을 벌러 왔냐고. 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젓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태석을 위한 게 아니라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러자 태석의 표정이 바뀝니다. 웃음이 거치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태석은 공난숙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훈의 엄마 죽음에 공난숙이 관련돼 있다는 걸 세상에 다 터뜨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만 태석에게는 확신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는 과거가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뒤에 당신이 있다는 걸 안다고. 태석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아주 짧습니다. 곧바로 태석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태석은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진실은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폭로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딜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늘은 말합니다. 공난숙을 꺼내야 하고 진태석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스문의 시간에 유예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전히 이 판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압니다. 이 스문의 시간은 태석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게 묶는 시간이라는 걸. 같은 날 한혜라는 주하늘을 조용히 부릅니다. 혜라는 오래 숨겨왔던 말을 이제는 더 숨기지 않기로 한 얼굴입니다. 혜라는 주상철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 죽음에도 진태석이 관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눈을 감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듣는 순간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혜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세훈의 엄마, 차기범, 그리고 주상철까지. 사람의 죽음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늘은 그제야 왜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날 밤 진세미는 우연히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하늘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는 모습. 세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사람의 목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미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 이후 세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구치소 안의 공난숙은 곧 풀려날 기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난숙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분노가 먼저 떠오릅니다. 난숙은 이를 갈며 말합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시간을 벌고, 누군가는 시간을 믿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갈아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문의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판이 무너질 준비를 끝냈습니다. 주하늘이 진태석에게 스문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을 때 태석은 웃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쥐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에게 그 스문의 시간은 태석을 살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게 묶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구치소에서 공난숙을 보고 돌아온 직후부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을 빼내야 했고, 공난숙을 빼내기 위한 길을 열어야 했고, 그 길의 끝에서 태석을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무작정 폭로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늘 빠져나가는 사람이었고, 늘 남의 목을 먼저 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연쇄가 맞물릴 때라는 거요. 누군가 입을 열고, 누군가 등을 돌리고, 누군가가 보호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모든 조각을 끌어모으는 게 먼저였습니다. 공난숙은 구치소 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불안하게 떨지도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질수록 난숙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난숙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잡아넣은 건 검찰이 아니라 결국 진태석이라고. 태석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늘 누군가를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난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칼을 꽂겠다고. 돈, 사람, 여론? 태석이 가장 자신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역으로 무너뜨리겠다고요. 난숙은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풀려나는 순간부터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싸움이 시작된다고. 진세미는 그날 밤 진태석이 주하늘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벽에 눌린 하늘의 숨이 막히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해칠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눈빛. 세미는 그 장면을 본 순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고 목이 잠겼고 눈만 커졌습니다. 세미는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해도 선을 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선은 세미가 생각하던 선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에게 선은 필요하면 언제든 넘을 수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미는 방으로 돌아가서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벽에 밀린 하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위로 아버지의 손이 겹쳐집니다. 세미는 결국 엄마 하네라를 붙잡고 울려고 했다가 입술을 깨뭅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세미는 다음 날 정원과 하늘을 찾아갑니다. 도망치듯 찾아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얼굴로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그리고 왜 누구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정원과 하늘은 숨기지 않습니다. 태석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다뤄왔는지, 어떤 죽음들이 태석의 뒤에 남아있는지, 세훈의 엄마와 차기범, 주상철의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정원은 세미가 무너지지 않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립니다. 세미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세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본 장면이 부정을 막습니다. 세미는 결국 말없이 헤라에게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헤라는 세미를 안아주면서도 아무 말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세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라는 더 꽉 끌어안습니다. 말 대신 안아주는 힘으로 버티게 하려는 것처럼요. 하늘은 정원에게 말합니다. 태석을 잡으려면 감정으로 터뜨리는 폭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확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늘이 가진 USB 안엔 태석이 정재계의 뇌물을 흘려 검찰과 세무조사를 피해온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압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태석은 정황 정도로는 절대 수갑을 차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어야 하고 연결고리가 딱 맞아야 하고 태석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정원은 다시 연기를 시작합니다. 태석의 가족 선언을 겉으로 받아들이고 태석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뒤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원은 더 외로워집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까워질수록 정원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정원은 버팁니다. 태석이 믿게 해야 하니까요. 태석이 정원을 내 편이라고 착각할 만큼. 정원은 태석에게 다가갈수록 속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태석의 목소리를 들으면 치가 떨리지만 그 떨림을 웃음으로 덮습니다. 태석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태석이 말을 걸면 대답하고 태석이 우리 가족을 강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이 하늘은 외부에서 움직입니다. 정원과 헤라가 안에서 태석의 숨통을 조여 들어갈 때 하늘은 밖에서 태석의 도망길을 하나씩 막아갑니다. 공난숙의 세무조사 문제는 헤라가 건양가 사람들을 불러 인맥으로 십시일반 돕자고 하며 크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헤라가 난숙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습니다. 난숙을 살리는 일이 곧 태석을 흔드는 일이라는 거요. 헤라는 돈을 모으듯 사람을 모읍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가 누구 편에 섰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어느 순간 태석에게 칼이 됩니다. 헤라가 만든 인맥의 그물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계산으로 촘촘합니다. 헤라는 단지 난숙을 돕는 게 아닙니다. 태석이 보호하던 사람들을 흔들릴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오는 겁니다. 태석은 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헤라는 그 사람들을 태석에게서 떨어질 수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난숙이 풀려날 기미가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난숙은 숨을 길게 쉬지 않습니다. 햇빛을 봐도 눈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첫 마디부터 차갑습니다. 난숙의 눈엔 분노가 박혀 있습니다. 난숙은 이를 갈며 말합니다. 자기를 잡아넣은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을 끝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난숙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태석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목을 조를 거라고. 그래서 난숙은 먼저 칼을 쥐려 합니다. 자기가 쥘 수 있는 칼은 하나입니다. 태석의 약점이 아니라 태석의 비밀 구조 자체를 흔드는 칼. 난숙은 헤라를 찾아갑니다. 헤라를 향한 감사와 의심이 섞인 얼굴로. 헤라는 난숙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덤비면 안 된다고. 태석은 감정에 강하다고. 대신 태석이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난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태석에게 하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끝을 주겠다고. 진 태석은 하늘에게 스문의 시간을 준 뒤에도 여전히 오만합니다. 태석은 난숙의 과거를 들먹이며 하늘을 압박합니다. 내가 계속 협박하면 난숙과 영란의 일을 터뜨리겠다고. 그 일을 터뜨리면 난숙은 끝이라고. 그리고 너도 끝이라고. 태석은 하늘을 일부자들이라 깎아내리며 비웃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나약한 내가 끝까지 가면 결국 다 같이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하늘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난숙의 과거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그 방식 자체가 태석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준다고. 태석은 다시 증거를 묻습니다. 누가 알고 있냐고. 누가 입을 열 수 있냐고. 태석은 여전히 믿습니다. 입이 열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목을 조르면 된다고. 진세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공난숙이 자기 엄마 영란의 죽음에 관련됐다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태석이 쥐고 있다는 사실. 세훈은 지금도 그저 흔들리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태석은 세훈을 보호하는 척
세운을 이용합니다. 세운은 태석의 정당성이 필요할 때마다 끌려 나오는 카드입니다. 태석은 세운이 모르는 사이 세운을 방패로 세웁니다. 누군가 태석을 공격하면 태석은 세운을 앞세워 가족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뭅니다. 세운이 모르는 진실이 많을수록 세운은 더 쉽게 상처받을 겁니다. 그리고 태석은 그 상처를 또다시 이용할 겁니다. 정원은 그래서 더 서두릅니다. 태석이 세운을 방패로 완전히 세우기 전에 태석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늘이 모은 USB의 정황, 헤라가 만든 인맥의 그물, 난숙의 복수 결심, 정원의 내부 연기와 접근, 이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태석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흔들립니다. 태석이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태석이 전화하면 늦게 받는 사람, 태석이 부탁하면 머뭇거리는 사람, 태석이 화를 내도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사람들. 태석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더 거칠어집니다.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위협하고, 더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거칠어짐이 태석의 약점이 됩니다. 태석은 실수를 합니다. 말이 빨라지고, 손이 먼저 나가고, 감정이 앞서고, 결국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정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원은 태석의 말과 행동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말이 증거가 되고, 행동이 정황이 되고, 정황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세미는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미는 헤라를 붙들고 울고 난 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마음속에서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세미는 정원과 하늘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엔 묻지 않습니다. 이번엔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미는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가 본 장면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폭력을,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고, 그리고 그 무서움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다고. 세미의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태석에게 막내딸은 마지막 가정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밖에서는 무너져도 집 안의 딸만큼은 자기 편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가 돌아서면 태석의 마지막 가면도 찢어집니다. 정원과 하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합니다. USB를 언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쓸지. 지금 터뜨리면 태석이 또 피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태석이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하늘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태석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그 도망길을 완전히 닫아버리겠다고. 태석이 증거 있냐고 소리칠 때, 그 질문이 다시는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만들겠다고. 마침내 진태석은 수갑을 찹니다. 태석은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으로 상황을 재빨리 훑습니다. 태석은 끝까지 계산합니다. 누가 등을 돌렸는지, 누가 입을 열었는지, 누가 자신을 놓았는지. 검찰청 입구로 들어가는 태석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아 보입니다. 늘 거대한 그림자 같던 사람이 수갑 하나에 묶여 걸어갑니다. 밖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정원은 숨을 내쉬지만 웃지 않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다 뜨지만 승리감이 없습니다. 헤라는 태석이 들어가는 문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있던 숨을 아주 천천히 뱉습니다. 세미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킵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태석이 수갑을 찼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자기를 잡아넣은 값은 아직 다 치르지 않았다고. 태석이 검찰로 들어가는 장면은 끝이 아니라 자기 복수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각자의 표정이 서로 다른 채로 화면은 태석의 수갑의 마지막으로 머뭅니다. 금속이 반짝입니다. 차갑고 무겁고 되돌릴 수 없는 빛. 그리고 그 빛이 말합니다. 이 집안의 거짓은 무너졌지만 파국은 이제부터 더 깊어진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태석이 수갑을 찾는데도 건양과 사람들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태석을 보면 검찰 조사, 구금 이런 것들은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검경과 정재계를 아우르는 뇌물 작업이 이 모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였었거든요. 오늘도 검찰로 들어가는 진태석은 별 요동이 없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요.
정치적 상황은 항상 변하지요. 진태석을 우호적으로 봐준 손길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검찰의 상황도 그렇고요. 시청자들과 함께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사이다 결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시면 조금 더 빨리 친밀한 리플리의 예상 드라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